아우, 너는 맨날 게임만 하니? 들어가서 공부해! 아우, 너는 어떻게 허구한 휴대폰이니? 아유, 들어가서 공부 좀 해! 아우, 너는 맨날 노래나 듣고, 아유, 들어가서 공부 좀 해! 아우, 너는 맨날 책만 보니? 들어가서 공부 좀 해! 나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헐. 자, 여러분 영상 잘 봤죠? 여러분들 앞선 영상에서도 반어, 역설, 풍자 이 세 가지 표현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사용이 됐습니다. 어떤 게 사용됐을까요? 네, 바로 풍자가 사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영상 차례차례 봤던 친구들은 아마 맞췄을 거예요. 이제 풍자 하나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이 풍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자란 무엇이냐? 자, 풍자란 개인 또는 사회의 부정적 현상, 모순, 어리석음 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웃음을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비판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진지하게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재미와 웃음 코드를 사용해서 좀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 바로 풍자라는 것이죠. 앞선 영상에서는 무엇을 비판했죠?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갈등,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본 것이죠. 처음에는 아이가 핸드폰 게임하고 핸드폰하고 음악 듣고 이래서 계속 공부해라고 얘기하지만 마지막에 자녀가 정말 공부하는데 엄마가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계속 공부하라고 하죠. 공부하는데 이러니까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녀한테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정말 자녀가 뭐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이 계속 공부하라고 기계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뭐 어른과 젊은 세대, 그 청소년 세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풍자는 왜 할까요? 일단 부정적 현상, 모순, 어리석음을 비판하기 위해서 합니다. 비판을 하는데 선생님이 웃음을 사용한다고 했죠? 왜 웃음을 사용할까요?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너무 진지하게 계속 얘기하면은 사실 좀 지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재미있게 웃기면서 얘기하면은 좀 더 잘 듣고 기억에도 더 잘 나고 사람들이랑 만났을 때도 그걸 얘기하게 되고 좀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을 사용하면 공감대를 잘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비판적인 인식을 많이 공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실이 개선되겠죠. 그쵸? 그래서 풍자는 비판을 하는데 웃음을 사용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걸 통해서 현실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표현 방법이다, 그런 문학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풍자가 뭐 무슨 문학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시들을 한번 볼게요. 자, 또 만평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신문에 보면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나란 말씀이 요즘 시대와 달라 뜻이 통하지 아니하니 라고 돼 있고 세종대왕님이 신문을 보고 있죠. 근데 신문을 보고 있는데 스타트업, 클러스터, 프리존, 커스터마이징 이런 어려운 말들, 처음 보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지 하면서 계속 궁금해하고 있죠. 우리가 봤을 때 세종대왕님은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성군이셨는데 지금 신문을 보고 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죠.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해 줍니다. 그러면 이건 뭘 비판하기 위한 거죠? 여기 보면 알 수 있죠. 나란 말씀이 요즘 시대와 달라 뜻이 통하지 아니하니, 뜻이 통하지 아니하니, 이런 신조어, 외래어, 외계어, 불통언어, 국적불명의 언어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서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상황을 비판하는 것이죠. 선생님도 인터넷 웹서핑 하면은 정말 어려운 처음 보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단어를 검색하면서 보게 돼요. 그만큼 신조어도 많고 너무 이상한 말들도 많아서 이런 세태를 비판하고 풍자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유행어입니다. 유행어. 여러분 라떼는 말이야. 요거 들어봤나요? 그쵸? 이거는 뭘 풍자하는 말인가요? 이거는
꼰대, 속칭 꼰대를 비판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조언을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도 없이, 그리고 합리적인 근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나 때는 말이야 이랬어, 넌 힘든 거 아니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봐, 이런 식으로 조언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꼰대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말이 나 때는 말이야, 이거를 살짝 다르게 해서 라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카페 가면 있는 카페라떼, 이걸 활용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빨대족, 캥거루족, 요건 뭐냐. 여러분, 빨대는 뭔가 꽂고 쪽쪽 빨아먹는 거죠. 캥거루족은 엄마가 계속 아이를 안고 다니죠. 이거 뭘 비판하는 말이냐면, 경제적으로 독립할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독립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말이 바로 빨대족, 캥거루족입니다. 그러면 3포 세대, 요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하죠. 그래서 취업을 잘 못하고 경제적인 소득이 없으면 이제 뭘 포기하게 되냐면, 이제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아기 낳는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세대, 어려운 현상을 우리가 3포 세대라고 얘기하고, 그거보다 더 어려워져서 연애, 결혼, 출산,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관계, 그리고 내 집을 마련하는 것까지 다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을, 그런 세대를 5포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더 어려워져서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을 M포 세대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죠. 이게 지금의 우리 어려운 시대를 굉장히 세태를 풍자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좀 공감할 만한 시를 가져오느라 좀 이제 박성우 시인의 시집에서 갖고 왔습니다. 앞선 그 역할극이랑 좀 내용이 비슷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아빠가 화난 목소리로 말할 때 대답을 하면, 이게 어디서 아빠한테 꼬박꼬박 말대꾸야. 아빠가 화난 목소리로 말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아빠 말이 말 같지 않냐? 왜 대답을 안 해? 아빠가 화난 목소리로 말할 때 좀 짜증을 내면, 어쭈, 너 앞으로 용돈이고 뭐고 없을 줄 알아? 자, 이런 상황인데, 대답을 하면은 말대꾸라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대답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그래서 짜증내면 용돈을 깎아버리고 있죠. 자, 이것도 뭔가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웃기죠. 재미를 자아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세대 간의 소통, 갈등,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가볍게 꼬집은, 풍자한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풍자는 영화든 드라마든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 이런 데서도 정말 풍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보면은 풍자가 많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의 문화, 사회,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 풍자를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수업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수고 많았고,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 거니까 꼭 해오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